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오늘 저 대리운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업계가요 이미 기업 운영을 통해 일거리를 확보하고 수입을 거두는 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게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리운전 시장에 대리운전 보험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좀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 일거리 좀 있습니까? 이제 갈수록 일거리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일거리도 건수입니다. 우선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밤 한 7시부터 아침까지 이거 대리기사들이 일을 해도, 예. 하루에 10만원 매출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10만원 매출 올려봤자 한 6만원 남는 거거든요.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못하는, 갈수록 그게 또 악화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예. 그러면 40%는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건가요? 20%를 업체들이 가져가는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오늘 거론하고자 하는 보험료를, 대리운전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고요. 예. 프로그램 또 저희들이 이제 오더를 중개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일을 하는데 그렇죠. 프로그램비를 내야 되고 거기다 이제 저녁 때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뭐 차비라든가 이런 거 따지면 이제 실제로는 40% 이상이 그 업체들한테 뜯기는 게 수수료 20%에다가 보험료다 또 벌금을 저희들이 뜯기고 업체들한테요. 벌금? 예. 예. 저희들이 일을 잡았다가 취소하면 그 핑계로 업체들이 그런 벌금을 뜯어먹는데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오더를 만들어내고 수수료를 받는 그것도 적지 않은 수수료인데도 그걸 통해서 그 자기네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예. 전부 보험료, 벌금, 그 심지어는 관리비 이런 건 저희들을 기사장사라고 합니다만 이상하게 이런 대리 기사들에게 별도의 부당 이득을 뜯어가지고 먹고 사는 아주 괴상한 시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수수료를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 뗄 수가 있죠. 소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뭐 연결하는 뭐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뭐 이것저것 기사분들한테서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건 이제 문제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이 저 대리운전 보험 수탈 행위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수탈이라는 표현은 과거 저희들이 젊었을 때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그리고 아주 폭압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일반 근로대중들이 그 사업자들이나 가진 자들에게 뜯기는 그런 현상을 갖고 저희 수탈, 착취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는 많이 민주화되고 요즘은 그런 표현을 참 쓰지는 않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탈, 착취, 갈취 이런 표현이 전혀 무색하지 않은 시장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대리운전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리운전 보험 수탈 또는 대리기사 보험 수탈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저 보험은 그 대리기사 분들이 직접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면 저희들이 보험료를 매달 대리운전 보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 지불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인데 개인 보험이 있고 단체 보험이 있어요. 개인 보험이 대리기사한테 유리하고 혜택이 많은데 업체들은 이 개인 보험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럼 무조건 단체로 가입해라 그렇죠. 이런 거 거의 단체를 가입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대리 업체들은 대리기사를 기를 쓰고 막 모집을 하거든요. 업무와는 사실 나중에 또 그럴 얘기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업무와는 대리기사가 업체 소속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바로 이제 대리기사를 그런 모아가지고 벌금이라든가 보험료 그리고 관리비 기타 이제 이 핸드폰을 비싸게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리기사들을 수타로 갈취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모집하는 건데요. 아니 잠깐만. 보험료가 대표적인 거죠. 휴대폰은 다들 가지고 계신데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세상이 많이 그나마 투명해졌는데 대리기사를 보통 2개, 3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준다거나 또 특정한 어떤 이유를 내가지고 핸드폰을 강매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자, 보험 얘기를 좀 들어가죠.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장, 이게 바로 대리판의 현실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불을 합니다. 그럼 이 지불한 보험료를 가지고 업체가 대리운전 보험 회사 브로커들에게 이걸 넘기겠죠. 보험회사 직접 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브로커는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넘기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이 돈을 내는 대리기사가 실제로 가입자이고 그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대리기사가 매달 자기가 내는 대리보험료가 대리회사에 얼마가 납부되는지 그 자체를 잘 확인할 수가 없고 어떤 보험증권이나 영수증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험사에다 확인하면 알려주지 않나요? 보험사에 확인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예. 제가 매달 그동안 95,000원씩 냈어요. 많이 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또 70%가 오른다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그러게 지금 올린다고 그러죠. 예. 그럼 저희들이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액수가 얼마 들었는지를 알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시장이 대립하네요. 딴 사람도 상상 못하는 거죠. 아니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야. 대리기사들이 거의 뭐 10만 명 되는 대리기사들이 매달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강제로 납부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시장이 되어 있는 게 대립하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브로커들이 이걸 이제 가입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누구 명의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우리가 가입자이고 우리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정하는 누군가가 피보험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자료를 금융감독원이나 손해보험이 거의 내주려고 하지 않는데 어렵게 저희들이 확보하는 자료를 보면요. 네네. 황당하게도 우리가 보험료를 내지만 설령 보험료를 모아서 회사 이름으로 또는 회사 사장 이름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치자고요. 예. 근데 가입자가 회사 사장 이름도 아니고 보험료 대리하는 브로커 명의로 가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브로커는 얼굴도 못 보셨겠네요, 누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황당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희들도 이거 하다 보니까 많이 공부를 배우는데 집을 파는데 어떤 사람한테 집을 팔라고 대리를 해줬다 치자고요. 부동산 업자한테. 그럼 부동산 업자는 집을 파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근데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다 그 집을 그냥 산다 치자고요. 그래서 5억짜리 집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자기가 살 권 있으면 그거 3억으로 사도 되고 2억으로 사도 되는 이런 황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런 이중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근데 대리파는요. 대리운전 보험의 브로커인 그 회사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그 대리인인데 이 사람이 가입자이면서 또한 대리보험을 받아주는 회사 입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불투명성이 너무 큰데 그동안 그럼 대리기사분들이 냈던 보험료가 그대로 다 보험회사에 들어가는지도 지금 애매한 거네요. 알 수가 없네요. 그 자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손해보험협회를 들어서 사이트 보면 각 개인들은 자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요. 제가 거의 5년 이상 동안에 대리운전 보험료를 냈는데 제가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암보험이라든가 다른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료의 그거는 저 기록이 있어요. 5년 동안에 한 달이면 1년에 100만 원이 넘게 100만 원이죠. 보험료였는데 그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황당한 거죠. 야, 이거를 좀 시정을 요구를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리운전 보험의 분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돈을 냈으면 50명만 가입시키고 50명은 떼먹는다거나. 아니 그럼 무보험으로 다니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게 이 사고가 날 때는 어떻게 막느냐 이게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나 도무지 이거 상식 밖의 일이라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자기가 보험료를 냈는데 그럼 대리기사는 무보험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피해가 그럼 일반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이 100명인데 50명만 내면 50명이 가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50명이 가입 안 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수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100명이면 100명의 명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50명만 가입해놓고 50인 이하만 사고가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니면, 그렇죠. 매달 사고 날 일은 거의 없고. 그렇게 거의 없겠죠.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돌려막기 하는데.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가끔 그게 사회적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 그런데 검찰 고발 들어가라 그러면 검찰에서는 유야무야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이거 수사는 왜 제대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가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이게 철저하게 은폐가 돼서는 오히려 수도권에 잘 노출이 안 되고 오히려 지방이 허술하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남, 광주, 동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검찰 고발을 지금 해놓고 그래서 업자들의 그 사무실 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 이런 사건들이 항상 보면 시간이 끌어지고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참 답답한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깜깜이 보험인데 대리운전자들은 그 겪는 뭐 정신적 고통과 뭐 피해가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70% 아니 세상에 70%를 보험료를 올리는 경우가 어디냐고요. 이번에 70% 보험료를 올린다고 그렇고 네. 저희들이 해당 보험사를 확인했더니 70%가 아니라 50%를 올렸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데 여기다가 업체들은 50% 보험사 올린 거를 핑계를 대고 70%로 거짓말을 하고 20% 더 떼려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험료를 지금 당장 4월 또는 3월 25일부터 추가된 보험료를 뜯고 있는 거죠. 이런 터무니없네. 그 참 문제로군요. 그 보니까 그 LIG 손해보험이든가요? 그 대리운전자 예. 보험을 뭐 많이 이렇게 물량을 소화했던 모양인데 예, 이게 이제 뭐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뭐 그것도 좀 힘들어진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네네. 보험료를 말씀하세요. 올려야 네.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험료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보는데 거의 전년도에 손해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그러한 자료와 근거들이 전혀 오픈이 되지가 않고 무조건 그냥 내라고만 얘기하니 예. 아무리 어떤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70% 인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손해율이 나온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업체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거 보험사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보험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 70% 이제 57.3% 인상됐다 그러고요. 네. 동부화재는 50%, LIG도 그에 못지않게 인상이 됐다고 지금 그러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나마 양심적으로 삼성화재만큼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는데 기본적인 자료와 근거를 전혀 주지를 않고 일단 저희들이 딴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대리운전 보험액 약관이라도 공개해라. 대리기사가 내는 저기 자기 보험 액수가 정상적으로 납부됐는지라도 확인해라라도 그걸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게 그 당연한 그 권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저 금융 그 감독 기관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모든 관리 감독에 책임 있는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 간의 문제라고 이거를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그렇습니다. 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예. 제재도 하고. 예. 지금 저 재작년에 국회 그 문병호 의원이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다가 이런 부분을 항의하고 질의를 했는데 네. 답변이 황당하게 좀 오는 거죠. 그 실태 자체가 그 사람들 스스로 실태가 조사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뭐 이번에 좀 매듭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정리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대리기사들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기 위한 대리기사들의 단결이 중요하고요. 또한 보험사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들이 대리보험회사에 촉구를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과 신문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세력들이 같이 힘을 모아준다면 저희들이 작은 힘이나마 이번에 성과를 볼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게요. 대리기사분들은 좀 개인보험을 원하시는 거죠? 개인보험 가입을. 그렇습니다. 예. 개인보험을 그렇게 맞습니다. 예.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좀 납득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군요. 대리 운전 이렇게 좀 하실 때 부르실 때 좀 수고하신다고 말 한마디 좀 건네셔야 되겠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이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